일상적인 삶, 조화롭고 완전 무결한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거운 몸을 잠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씻기 위해 화장실로 가지요. 그러나 세면대에 손을 채 대기도 전에 오늘 하루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거나 그날의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지난밤 잠을 자는 동안 충전해 놓은 얼마 안 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충전할 만큼 푹 잤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터로 출근합니다. 출근하는 동안에는 교통체증과 엄청난 인파에 스트레스를 받지요. 일터에 도착해서는 기쁨과 흥분 대신 처리해야 할 업무 때문에 두렵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 또한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에 그냥 몸과 마음을 내맡긴 채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근 술집에서 몇몇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요. 하루 동안 억눌린 감정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감정이 조금 풀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의식의 영역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스톱 꼭지가 막힌 인간 압력 밥솥과 같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 또는 아내와 아이들을 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만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이내 분노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게 있다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참 처량하지 않나요? 하지만 어쩐지 아직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재택 근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프리랜서로 모든 일을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예술가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아마 매우 비슷할 겁니다. 판에 박힌 듯한 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마침내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탈출구가 있으니 말입니다. 흘려보내기. 우리 스스로가 실망, 불행, 그리고 판단 착오 같은 것을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제한된 생각과 감정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적절치 못한 붙잡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붙잡는 것은 여러 상황에서 완벽하게 필요하지요. 말하자면 운전 중에 꽉 붙들고 있는 핸들을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다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관점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한 가지 감정을 꽉 붙들고 있었던 적은요. 그 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 나아지게 할 수도 없고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이를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혹시 긴장이나 불안을 꽉 붙잡고 있었던 적은 없나요? 더군다나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 붙잡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붙잡음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흘려보내기와 붙잡음은 둘 다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로 세도나 메서드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이미 여러 번 흘려보내기를 경험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종종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흘려보내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 능력을 쓰지 못하게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빈번히 공경에 빠집니다. 언제 흘려보내야 하고 언제 붙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붙들음 쪽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종종 우리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붙들음 또는 흘려보내기와 비슷한 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쥐임 상태와 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던진다고 칩시다. 던지는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는 공을 꽉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시점에 손을 펴 공을 놓아주지 않으면 공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손을 다칠 수도 있지요. 또 다른 비슷한 말로는 수축과 팽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사용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폐를 수축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폐를 팽창시켜 공기를 다시 채웁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숨쉬기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을 내쉬기도 해야 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요. 만약 두 동작 모두를 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 근육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근육은 상대적으로 짝을 이루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붙잡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는 이런 감정적 요소와 사람의 몸이 감정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자주 숨을 멈춘다는 걸 아시나요? 들숨과 날숨의 두 가지 호흡 과정은 모두 풀리지 않은 감정을 붙잡은 것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속에 긴장이 남아있어 완전히 이완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수축에 기반을 둔 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감정 또는 억압된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처럼 꼼짝달짝 못하는 공경에 빠지는 것일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누르는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회피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과해 흐르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고 또는 풀리지도 못한 채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억압과 표출. 혹시 아주 어린아이가 넘어진 후에 주위를 잘 살펴보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흘려보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무시하고 행동하지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아이는 무언가 관심을 끌만한 기회를 포착하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 품으로 뛰어듭니다. 혹은 어린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난 내가 싫어, 다시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해놓고는 딱 5분 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이런 타고난 감정 흘려보내기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흘려보내기 능력은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못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돼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또는 언니는 그렇게 화내면 안 돼라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마다 어떤 요구와 책임을 강요받을 때마다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타고난 열정과 패기를 능숙하게 억누르거나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게 만든 감정을 잘 억눌러야
흔히 어른이 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감정적 행복보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지요. 이런 것을 적절히 표현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사람들은 그 아이가 빨리 걷거나 빨리 말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다음 18년간은 어떻게든 그 아이를 조용히 앉아 있거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훈육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위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른들은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억압은 바로 감정의 뚜껑을 꾹 누르는 것, 다시 말해 그 감정을 다시 밀어넣고 부정하고 참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감정은 흘려보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됩니다. 감정을 억압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은 바로 회피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관심을 한동안 꺼버림으로써 다시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해준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한 시간을 줘봐.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 다 억압할 수 있어 라는 뜻과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억압이 표출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스나 동료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되겠지요. 건강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것은 바로 습관적인 억압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극장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술을 마시거나 또는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는 등의 수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긴 시간 동안 신경을 끊도록 도움을 받고 그런 감정을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여러분도 그것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절제를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내면에 있는 감정의 혼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회피는 문화적으로도 수많은 산업을 양산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이란 딱지가 붙을 때쯤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감정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그런 억압이 완벽한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흘려보내기, 즉 릴리징 능력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는 억압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억압해서 모두가 마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벌어진 뒤에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스스로 억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병에 걸리거나 어깨가 딱딱하게 굳거나 위장이 꼬이거나 혹은 폭발해서 알을 퍼붓고 거친 행동을 한 후에 곧바로 후회하면서도 말입니다. 억압은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 중 한 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바로 표출이지요. 우리는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릅니다. 슬플 때는 웁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내면에 있는 감정이 압력솥에서 증기가 살짝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솥을 가열하고 있는 불을 끈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표출은 종종 억압보다 기분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하는 능력을 계속 막아왔을 때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표출하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출 역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훌륭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느낌을 상대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실 밖에서 자신을 부적절하게 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감정 표출의 대상이 된 당사자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적절한 표출은 종종 커다란 의견 충돌이나 혼란 또는 상호 간에 제어할 수 없는 감정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압이나 표출, 모두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감정을 다루는 스펙트럼의 양축일 뿐입니다. 억압과 표출 중 어느 한쪽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자주 감정 스펙트럼이 한쪽 끝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때론 다른 쪽 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자유를 찾아야 할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릴리징.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할 때 그때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진짜 평안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입을 놀려 소리를 만드는 게 당신이 기분 나빠야 할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는 아주 유익합니다. 그것은 성장을 촉진하고 굳건히 만듭니다. 세도나 메서드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은 바로 감정은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도나 메서드 수업에서 우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많은 시간을 함께 작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될 때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여정에 심오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어떤 문제도 실제로 개인적인 것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 문제를 고수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내가 아닌지 인식하자. 세도나 메서드 수련회에서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 할 때 혹은 그들이 자신만이 틀린 관점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여러분이 기억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나를 실제로 찾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 이 질문은 마음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현존 상태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쉬는 상태로 자신을 놔두지 않고 잠깐 동안의 휴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인 나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관점이 나가 다시 등장해 현존의 순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이전에 느꼈던 편안한 느낌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식으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탐구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오거나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세요. 또 오거나 가거나 하는 모든 것은 결코 여러분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약 잘못된 관점이 나가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습관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무엇이 실제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지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 세도나 메서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현존의 상태는 항상 지금 여기 있으며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이 현존은 모든 경험이 나타나는 배경입니다. 현존은 암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경험을 허용해주고 알아차리는 허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인 이 알문, 생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관점이 나가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는 한계를 짓게 되지만 그것이 소멸될 때는 바로 항상 지금 여기 존재하는 알미 드러납니다. 그러면 생각은 더 고요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본성에 맞춰 조종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을 환하게 비춰 명료한 이성과 직관적인 알을 가능하게 하고 몸에 에너지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는 때때로 덧붙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나가 없다면 거기에 아무도 존재해 오지 않았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들을 탐구할 것인지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정 속에 빠져서 길을 잃거나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거나 혹은 단순히 나라는 환상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려 할 때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감정이고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이야기인가?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나와 동일시되어 있다면 답은 바로 내 것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나와 동일시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경험만 있을 것입니다. 경험의 소유를 주장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상태로 쉬세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필요치 않습니다. 만약 대답이 내 것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기억을 빌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 나를 실제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내가 없다면 거기에 아무도 존재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음처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실제로 무엇인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답이 사라질 때까지 이 간단한 질문을 계속하세요. 이 순간 더욱 명백한 존재 또는 알의 현존 상태가 항상 여기에 있어 왔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항상 현존하지만 때때로 무시당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다음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니? 그리고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저 쉬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허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이 더 이상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로서 쓸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진정 기술이 아닌 분리의 환상을 깨뚫고 직접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자신의 진정한 존재인 현존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가슴으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면 두 가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첫째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리된 나라는 나의 진정한 존재가 아니며 둘째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존재이며 현존하는 의식과 모든 경험을 허용해주는 텅 빈 알미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목을 베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최선을 다해 이것을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만들어지는 고통을 즉시 흘려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대한 집착 덩어리를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